자, 마지막 강의인 제7장 선형회귀 모형의 응용이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크게 두 파트를 배울 겁니다. 자, 저희 여태까지 다루었던 설명변수는 보통 어떤 형태였냐면 숫자형 형태를 다뤄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숫자형 형태가 아니고 어떤 범주형 타입인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에 대한 형태 함수의 모형을 살펴봤죠. 즉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이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모형을 가정을 하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이 설명 변수의 차수를 늘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x가 1차인데 이거를 만약에 2차로 늘림으로써 이 선형적인 어떤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곡선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항회귀 모형의 파트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범주형 설명 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또는 퀄리테이티브 베리어블이라고 해가지고 범주형 변수 혹은 질적 변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이 변수의 형태가 어떤 이 카테고리, 즉 범주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성별, 학년, 혈액형, 이런 거 같이 어떤 이런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칙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 성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성을 0, 남성을 1이라고 놓은 것은 단순히 이 특정 카테고리에다가 어떤 숫자라는 라벨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0하고 1은 그거에 대한 숫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칙 연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평균 등의 측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주형 변수를 포함한 이 회귀 모형에서는 특히 해석 같은 것을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회귀 분석에서 어떻게 이 범주형 설명 변수를 다루는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간단한 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광고 자료 있죠. 이 광고 자료에 제가 이 성별이라는 설명 변수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별을 추가한 모형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형 변수는 총 3가지가 있었죠. TV, 라디오, 신문이 있었는데 광고는 TV만 한번 고려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성별이라는 이 설명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G라는 변수를 우리가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별이 여성인 경우는 제가 0으로 코딩을 했고요.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1로 이렇게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귀 모형으로는 우리가 광고라는 기존의 모형에서 다음과 같은 이런 그 성별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회귀 모형이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G는 성별이라는 이제 범주형 설명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때에 대한 어떤 회귀 개수는 이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델타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델타라는 회귀 개수가 바로 그 영향력이 되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범주형 변수를 0 또는 1로 이렇게 코딩을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가변수라고 합니다.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범주형 변수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0과 1로 변환한 변수를 의미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귀 모형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설명 변수 x1과 g가 주어졌을 때 그 y에 대한 컨디셔널
expectation, 즉 평균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바로 이 델타라는 것을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g는 말씀드렸지만 0하고 1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인 경우에 평균 매출액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x1은 어떤 값이 주어졌을 거고 바로 g가 0이 주어지겠죠. 그때 바로 이게 바로 여성인 경우에 평균 매출액이 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정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바로 g가 1인 경우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이런 가변수가 한 개인 경우, 즉 이런 0과 1로 코딩된 더미 베리어블이 한 개인 경우는 이 델타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평균 매출액의 기울기, 요 기울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즉 기울기는 같고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바로 절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절편이 다른 회기식을 갖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여성인 경우는 베타 0, 남성인 경우는 베타 0에다가 델타만큼의 차이 영향력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는 베타 1으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절편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델타가 0이냐 아니냐에 대한 검정의 결과가 바로 이 더미 베리어블의 효과에 대한 검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X축은 TB가 되는 거고요. Y축은 매출액입니다. 이랬을 때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 둘 다 기울기는 똑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절편이 바뀐다고 그랬죠? 요 차이가 바로 이 델타만큼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된 advertising underbar new라는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광고 자료에다가 뭐가 추가가 됐냐면 다음과 같이 이 젠더 리전이라는 이 범주형 변수가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본 자료를 이용해서 아까와 같은 예인 매출액과 TV 광고 성별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면 추정치들이 이렇게 산출이 되죠. 산출이 되고 근데 p-value 값이 모두 유의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델타 값인 요거죠. 2.94만큼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모형이 이렇게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추가가 됐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성인 경우의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우리 추정이 되냐면 바로 6.64 플러스 0.04의 x1으로 추정이 되고 남성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y-햇이 6.64에다가 델타만큼 즉 2.94만큼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지금 기울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똑같이 즉 광고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둘 다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 모두 평균적으로 0.04만큼 매출액이 증가하는 반면에 이 절편 즉 광고 매출액이 0일 때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여성은 6.64 남성은 6.64 더하기 2.94만큼 증가하고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특히 우리가 정확히 해석을 할 때는 이 회귀절편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x1이 보정이 되었을 때 효과가 보정이 되었을 때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 소리예요? 2.94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아주 간단한 예제를 들어봤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가변수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범주의 개수가 남성, 여성, 0, 1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뭐 혈액형이라든지 인종과 같이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떻게 가변수를 구성을 할 수 있을까? 요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성별인 경우는 지금 0하고 1만 코딩이 되어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더미 베리어블, 즉 가변수가 몇 개가 필요해요? 한 개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범주의 개수가 인종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인은 1로 코딩이 되어 있고 백인은 2, 흑인은 3 이렇게 총 3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더미가 몇 개 필요하면 바로 2개가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인인 경우는 첫 번째 더미 베리어블이 1이고 두 번째는 더미 베리어블이 0인 경우예요. 흑인인 경우에는 첫 번째 더미 베리어블은 0인데 두 번째 베리어블이 1인 경우죠. 자, 이런 경우죠. 그러면 아시아인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둘 다 0인 경우가 바로 아시아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아인인 경우에는 지금 2개의 더미 베리어블이 모두 0인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y에 대한 기대값은 알파의 효과다. 알파만큼의 효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다음과 같이 백인인 경우는 첫 번째 더미 베리어블이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첫 번째 베리어블에 대한 베타 개수, 회귀 개수인 베타 1에다가 절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흑인은 알파 플러스 베타 2만큼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알파의 해석입니다. 알파 해석은 지금 다 모두 3개 다 들어가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효과들이 깔려 있고 그 다음 이제 베타 1이 무슨 효과예요? 백인인 경우, 즉 베타 1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아시아인과 백인과의 효과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베타 2는 뭐가 돼요? 이거는 이제 아시아인과 흑인과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더미 베리어블이 모두 0인 이런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준 범주, 즉 레퍼런스 카테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준 범주는 여러분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시아인을 설정을 한 거고 뭐 백인을 레퍼런스 혹은 흑인을 레퍼런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이제 베타들이 조금 바뀌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블러드 타입과 같은 혈액형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4개의 범주가 가지고 있죠. 4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카테고리가 몇 개, 더미가 몇 개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한 거고 이때 본 분석에서는 레퍼런스를 O형으로 잡은 거라고요. 그래서 O형 같은 경우는 3개의 더미가 모두 0인 경우가 되는 거고 그때 효과는 알파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근데 타입 A는 첫 번째 베리어블이 1인 경우, 타입 B는 즉 B형은 두 번째가 1인 경우, AB형은 세 번째가 1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1은 O형하고 A의 차이, 베타 2는 O형하고 B의 차이, 베타 3는 A하고 이제 AB형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A하고 B의 차이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1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2를 빼주면 되겠죠. 즉 베타 1 빼기 베타 2가 A와 B형의 차이의 어떤 그 평균값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범주의 개수가 만약에 시계라면 가변수, 즉 더미 베리어블 몇 개가 필요해요? 바로 10 빼기 1개의 한 개가 줄어든 이 10 빼기 1개의 가변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하나는 레퍼런스, 즉 모든 더미 베리어블이 0일 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정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2라는
추정된 요 베타 1의 회귀 개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요가 여성에 비해 남성일 때의 그 효과의 어떤 증가량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시아인이 레퍼런스니까 요 2의 의미는 아시아인에 비해서 백인인 경우 이만큼 평균이 증가한 거고, 흑인인 경우는 추정된 평균이 아시아인에 비해서 3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혈액형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7.2번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dvertising on the new 자료를 이용할 건데, 여기에 어떤 범주가 추가가 되냐면 바로 이 지역이라는 범주가 추가가 됐어요. 리전이라는 이 지역이라는 변수는 총 이렇게 3개 범주로 되어 있어요. 인천인 경우는 0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 경기인 경우는 1, 서울인 경우는 2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이때 레퍼런스를 인천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R에서는 가장 작은 숫자 값을 레퍼런스로 놓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더미가 몇 개 필요해요? D1, D2. 여기서는 G로 했네요. 더미가 G1, G2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G1은 0이고 G2도 0인 경우가 바로 인천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더미가 1이고 두 번째 더미가 0인 경우가 우리가 경기 지역이 되는 거고, 첫 번째 지역이 0이고 두 번째 지역이 1인 경우가 바로 서울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지금 이제 광고는 이제 TV만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요 의미가 뭐예요? 요 0.44의 의미가 뭐냐면 그 지역이 인천에 비해서 경기 지역일 때, 인천에 비해서 경기 지역일 때 0.44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거고요. 요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천인 경우에 비해서 서울인 경우 4.14배만큼 우리가 그 추정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단 이제 요 광고라는 효과가 보정이 되었을 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유의 확률을 보니까 첫 번째 요 지역, 즉 경기 지역인 경우는 유의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즉 여기서 보시면은 0.44가 유의하지는 않은 결과가 나왔고, 얘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파란 색깔이 경기고요, 검정 색깔이 인천이고, 빨간 색깔이 이제 서울인데, 딱 봐도 서울이 더 절편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차이가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즉 인천이랑 서울 요만큼 차이가 바로 4.1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랑 인천 요 차이가 바로 0.44인데 유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분산이 좀 크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요 두 개, 서울이랑 경기 차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는 4.14에서 0.44를 뺀 값 차이가 바로 경기와 서울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더미 베리어블을 추가하게 되면은 절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즉 거기에 대한 기울기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매출액에 대한 풀 모델을 한번 추정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변수들, TV, 라디오, 신문, 그리고 이거는 Y죠. 그리고 뭐 성별, 리전을, 지역을 모두 다 넣어서 풀 모형을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숫자형 변수는 3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 더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성별을 의미하는 거고, 이 두 개에 대한 더미는 이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추정을 하면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요거의 의미, 요거는 이제 광고와 이제 매출액에 대한 관계인데, 요 0.04의 의미는 다른 모든 영향들, 즉 신문, 라디오, 신문, 그리고 성별, 지역을 보정한
효과를 보정한 이 TV와 매출액과의 어떤 관계다, 효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유의 수준도 0.05보다 작으니까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라디오하고 매출액의 관계인데 다른 변수들, TV 여기서는 뭐 신문, 성별, 지역이 보정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0.95라고 하는 것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일 때 0.95만큼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단 나머지 변수들이 다 보정이 되었을 때의 결과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 가변수를 포함한 모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울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기울기는 같은데 뭐가 달랐어요? 바로 절편이 다른 모형이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절편뿐만 아니라 기울기까지 만약에 다른 모형을 세우려면은, 자, 어떻게 고려를 하면 될까요? 자, 그거는 바로 이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요 항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요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양적 설명변수, 이게 바로 그 회기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죠. 양적 설명변수와 가변수, 이 절편항에 영향을 주는 이 가변수의 교호작용항, 즉 두 개를 곱한 이 변수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즉 요게 바로 교호작용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는 감마라고 읽어요. 감마.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보면은 여성인 경우에 평균 매출액을 보면 어떻게 돼요? G가 0일 때니까 G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랑 여기가 있겠죠? 둘 다 0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요. 남성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바로 G에 1을 포함되니까 이 델타가 여기에 해당되는 효과가 되겠고, 바로 이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이 감마가 바로 이 교호작용항의 이제 회기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호작용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별에 따른 아까 예를 들면 성별에 따른 TV 광고 효과의 관계. 자, 요게 바로 이제 교호작용항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평균 매출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성별에 따른 이 광고, 이 매출액의 기울기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호작용항을 추가한 것인데, 이게 남성이고 이게 여성이 되는 거죠.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했죠. 자, 이처럼 교호작용항이 유의한 경우는 언제냐면, 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았어요. 그러나 이 기준 이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기울기가 커지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별에 따른 TV 광고의 그 매출액의 TV 광고에 따른 평균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교호작용항을 넣음으로써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7.4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까 그 TV 광고와 성별에 대한 교호작용을 넣어서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자, 추정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었고, 이게 바로 그 아까 감마에 해당되는 교호작용 효과에 대한 회기 개수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유의 확률을 살펴봤더니 어떻게 돼요? 매우 유의하게 나왔죠. 이 교호작용 그 결과가.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별에 따른 이 TV 광고 매출액에 대한 그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다항 회기 분석이라는 거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단순 선형이라든지 중회기 모형은 설명 변수들이 바로 어떻게 됐냐면 각각 1차식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즉 설명 변수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차수가 1차식이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직선 형태 혹은 어떤 평면 형태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설명 변수들을 다항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항회귀 모형 혹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2차 형식의 다항회귀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 변수가 한 개인 경우는 지금 x란 설명 변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식 형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현했던 방법이었죠. 여기다가 x제곱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텀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x하고 이렇게 y가 있고 산점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게 2차식의 텀이 있으니까 이런 곡선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설명 변수가 만약에 두 개라면 이렇게 두 개라면 이 두 개 모두 각각 2차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했던 모형인데, 여기서 얘네들의 이제 각각 제곱인 형태 또는 두 개를 곱한 어떤 이런 교우작용 형태의 변수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확장해서 만약에 설명 변수가 k개일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2차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 변수가 한 개인 D차 다항회귀 모형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한 개를 가지고 2차인 형태, 3차인 형태에서 D차인 형태까지 한번 확장해서 모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다항회귀 모형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두 변수 사이의 모든 함수 관계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적당한 차수 d를 찾음으로써 이 y하고 x의 관계를 아주 근사적으로 잘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예를 본 것처럼 두 개 관계가 이렇게 좀 선형이 아니라 곡선 형태일 때는 우리가 차수를 높여감으로써 이 직선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이제 2차 시기 혹은 3차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분석은 중회귀 모형의 경우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얘는 설명 변수가 한 개지만 어찌 보면 제곱을 함으로써 새로운 변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다항회귀 분석이 적절한 차수를 찾으면 근사적으로 잘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다중 공선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항을 넣고 x제곱이라는 항, x3승이라는 항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높겠죠. 왜냐면 본래 x에다가 제곱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증가를 하면 얘도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이런 제곱 혹은 세제곱, 네제곱 이런 D차형에 대한 그 설명 변수들의 값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각에 대한 평균을 센터링을 하든지 혹은 다음같이 이런 변환을 통해 가지고 좀 다중 공소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차수 D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과연 몇 차까지 해야 이거를 계속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차까지 해야 이 x하고 y를 잘 설명을 할 수 있나,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간결함의 원칙에 따라서 두 변수 관계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되도록이면 차수가 낮은 모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건 우리가 부분 F 검정을 통해서 선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 7.5번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요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는 배양액의 농도 그리고 반응 속도, 효소의 반응 속도에 이루어진 변수인데, 이 배양액의 농도를 설명 변수, 그에 따른 반응 속도를 이제 반응 변수로 놓겠습니다. 자, 이거를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다음 같은 요런 지금 형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 직선 형태가 아닐 때는 y를 변수 변환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로그라든지 루트를 씌우던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엔 저희가 다항 회귀를 배웠으니까 한번 차수를 높여보죠. 자, 그래서 먼저 차수를 한 4차식까지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1차식 그리고 2차식을 해가지고 제곱을 한번 더 하고요. 제곱을 한 거 추가를 하고요. 3차식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4차식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x들끼리는 다중 공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센터링이라든지 이런 변수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고 차수를 찾는 것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과연 몇 차식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 잘 설명을 할 수 있나, 자 이걸 찾는 겁니다. 자, 먼저 보면은 1차식 추정된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귀개수가 추정이 되었고 R스퀘어 값, 어드저스트 R스퀘어 값은 0.6597로 이 정도로 설명이 되었네요. 혹은 뭐 R스퀘어 값도 뭐 이렇게 산출이 됐고요. 자, 2차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x제곱에 대한 개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저스트 R스퀘어가 더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차식을 봤더니 이제 x1, x1, x1차, x2차, x3차 이렇게 개수를 추정이 되었고 그때 그 어드저스트 R스퀘어 값이 0.9442로 더 높아졌네요. 4차를 볼까요? 자,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에 대한 개수를 추정이 되었죠. 자, 이때 어드저스트 R스퀘어 봤더니 당연히 높아지겠죠. 0.9643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끊으면 될까요? 자, 그림을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자, 1차식인 경우가 검정색이에요. 자, 여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요 패턴을 1차식은 좀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2차, 그래서 우리가 R스퀘어 값도 좀 낮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2차식을 볼게요. 2차식을 봤더니 2차식은 파란 색깔로 이렇게 됐네요. 아까 1차식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끝부분 같은 게 조금 덜 설명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차수를 높여 3차식으로 보겠습니다. 3차식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이렇게 됨으로써 요 끝에 있는 값도 아래로 더 내려갔죠. 이렇게 더 잘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2차식보다. 자, 그 다음 4차식을 고려해 봤는데 4차식은 요 그림이 없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4차식이 1차식하고 오버랩 됐어요. 겹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과 이 4차식이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3차식과 4차식이 그렇게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팅 값이. 그래서 요거를 부분 F 검정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1차식하고 2차식을 추가한, 즉 요 베타2가 0인지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기각을 했기 때문에 베타2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모델 2, 즉 2차식을 포함한 거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엔 2차식에서 3차식을 포함한 것, 즉 베타3가 0이냐를 여부를 봤더니 이번에도 0.05 기준 하에서 기각을 했죠. 따라서 이 3차식의 모형을 선택을 했어요. 이번엔 3차식과 4차식을 살펴봤더니 어떻게 돼요? 위 수준 0.05에서 기각하지 못하죠. 0.05보다 조금 더 큰 값을 가졌죠. 즉 베타4가 0이라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모형을 베스트로 뽑아요? 바로 이 3차식 모형을 X하고 Y를 잘 설명해주는 베스트 모형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3차식과 4차식이 거의 비슷해서 오버랩이 됐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안 됐죠. 그 정도로 거의 비슷한 값을 갖기 때문에 굳이 차수가 높은 4차식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간결합의 원칙에 따라서 차수가 하나 낮은 3차식에서 우리가 딱 모형을 스탑을 해도 괜찮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 다항 회귀 분석의 차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이 범주형 설명 변수와 다항 회귀 모형을 살펴봤어요. 범주형 설명 변수는 우리가 회귀식에서 x가 카테고리일 때, 카테고리 형태일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바로 더미 베리어블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렇죠? 더미 베리어블의 원칙, 즉 가변수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이 카테고리의 개수가 만약에 C개일 때 더미 베리어블 몇 개 필요해요? 하나가 줄어든 10 빼기 1개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바로 레퍼런스 베리어블, 즉 참조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개가 더 줄어든 가변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레퍼런스로 잡는지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흡연 여부다 했을 때 흡연과 비흡연이 있잖아요. 이때는 보통 비흡연에 비해서 흡연인 경우, 즉 아닌 것에 비해서 예스인 경우, 이렇게 해서 아닌 경우를 보통 레퍼런스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편한 형태로 이 참조 변수를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다항 회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x하고 y의 관계가 직선 형태가 아니라 어떤 곡선 형태일 때,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떤 변수 변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직선 형태로 만드는, 자, 이런 걸 다루었었죠. 이번에는 이 설명 변수의 차수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이 x하고 y의 곡선 형태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이 차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설명 변수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 공소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어디까지 높여야 되냐, 그 차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x에 대한 어떤 표준화 같은 그런 변환이라든지 혹은 부분 F 검정을 통해서 최대한 낮은 차수를 선택하게끔, 그러면서도 x하고 y를 곡선 형태를 잘 설명하는, 자,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좀 이따 R 수업 시간에 이걸 어떻게 R로 구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